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분화가 일어나 있으면 통합이 안 되니까 서로 각자의 힘을 쓰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내 마음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듯이 뭐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어떤 강력한 이 에너지를 한 곳으로 좀 통합을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찢어져 버리죠.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이 차단되는 것은 대부분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미해결된 과제는 목에 걸린 가시와 같다 했잖아요. 배경에 있는 게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또 전경이 밑으로 내려갈 때도 이게 제대로 못 내려가니까 순환이 안 된다. 결국 미해결 과제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이 약해져 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걸림돌을 갖고 있다면 이걸 극복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 자체가 우리를 치유시켜 줍니다. 사실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정말 대단한 효과를 내죠. 집을 나섰는데 길에 가로수에 봄의 기운이 올라와서 끝을 보니까 뭐 물기가 전에하고 다르게 머금고 있는 것 같다. 꽃이 피려고 한다. 꽃이 폈다. 새소리가 들린다. 뭔가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 오늘은 좀 더 시원하다.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좀 패여 있다. 움푹하다. 뭐 이런 환경에 대한 갖가지 자극들이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경계를 확장하는 거죠. 갇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환경과 내가 뭐 하고 있냐면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옆에서 이렇게 관찰해보면 뭐냐면 어느 하나에 꽂혀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쉽게 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게임에 아주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게임 이외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특정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영화 장르와 비슷한 그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정 음악을 좋아한다. 그 음악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만 좋아하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이제 생활 속에서 이걸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3일 밥을 못 먹었어요. 어떨까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면 흙이 져 있죠. 이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뭘로 보이느냐면 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빵 위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결국은 뭐냐면 빵 위에는 관심이 없어진 건 내가 배고픔에 대한 미해결 과제가 있었잖아요. 이 미해결 과제 때문에 나는 오로지 빵만 바라보게 돼 있는 상태라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게 많지 않을까요? 내가 어느 하나의 미해결 과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특정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미해결된 과제가 만약에 내 안에 많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 위에는 많이 놓치고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은 자기가 의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많이 하라 그러나요? 여행을 많이 해봐라. 그다음에 숲길을 많이 걸어봐라. 자연 속에서 체험을 해라. 그거 자체가 직접적인 지금 내 마음의 문제하고 관계없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미해결 과제로 인해서 차단되어 있는 부분들을 열어준다. 그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 관점에서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자, 이게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고 있으면 그냥 물끄러미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죠. 새소리가 나면 그냥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들어보는 거죠. 숲이 초록이 있으면 초록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마음 챙김 훈련이라 그래요.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과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대부분 관조거든요. 관조라는 거는 좀 이제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일이 개입을 해서 그게 나아진다면 내가 개입할 이유가 있지만 그 개입을 했을 때 내 자신의 안에 번뇌만 계속 많아지고 내 에너지만 엉뚱하게 계속 고갈되어 버리니까 결국 나중에 내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면 진짜 내가 써야 될 에너지를 써야 될 때는 못 쓰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거는 지금 많이 이제 수양이 되셨네. 집 앞에 나오면 뭐가 보이나요? 그 나무는 어떻죠? 바다는 좀 어떤가요? 아, 오늘 아침 바다는 이렇구나. 바다가 편안하구나. 바다가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구나. 그 다음에,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비가 오니까 어떻구나. 해가 내리치니까 어떻구나. 길을 걸어가는데 도로 상황은 좀 어떻구나.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오늘 추운데 사람들이 움츠려 있구나. 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집을 나섰을 때도 수많은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들어오는 정보를 다 내가 알아차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차림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알아차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집 앞을 나섰는데 수많은 상가들이 있어요. 그 상가의 간판을 나는 과연 몇 개를 알고 있는가? 이런 간판도 있구나. 저기는 저런 거구나. 그것도 알아차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아니고 내가 저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었구나. 저기 우리 동네에 저것도 있었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대한 알아차림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건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이 지나면 이제 절기상으로는 봄에 이제 절기로 들어온 거죠. 근데 아직도 춥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이 입춘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날이 많이 춥구나. 그래서 이게 입춘 한파구나. 지금 입춘 한파가 조금 기세를 부리는데 오늘까지는 이렇게 추울 것 같아. 밖에 나가서 날씨를 보니까 그래도 어제보다는 바람이 훨씬 따뜻한 느낌이 드네. 이것도 알아차림이라는 거죠.